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주가는 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가, 왜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라고 하는 거면 가치가 계속 변동되는 와중에 낮은 가치에 사서 높은 가치에 판다. 근데 원래 투자라는 걸 제가 알기로는 그 네덜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대항해 시대 때 항해사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모험을 떠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뭐 배도 사야 되고 선원도 있어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사야 되고 막 그 무기도 사야 되고. 네.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한데 막상 항해를 떠나는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후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았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고 나니까 한 사람이 후원을 할 수 있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항해를 하고 그런 모험을 하는 데 투자를 했다면, 그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장을 가동하고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한 사람만의 재력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의 그런 재화를 모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개인이 할 수 없는 집단으로서의 그런 자금력을 동원해서 우주도 나가고, 아니면 뭐 자동차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우리가 컴퓨터 하나만 개인이 만든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쌀 건데, 그리고 만들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분야의 사람들, 그리고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 갖고 하려고 그러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귀족이나 왕족 이런 사람들이 모든 그런 재화를 다 가지고서 착취했죠. 그 국민들의 그런 노동력을 착취해갖고 그런 것들, 재화들, 금은보화 아니면 뭐 돈 이런 것들을 왕족이나 귀족들의 그런 특별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취하고 있었으니까 가능했지만, 민주주의가 되고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부터 그런 재화들이 개인에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뭉쳐져서 한꺼번에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들을 하려면 그런 자금들을 모으고, 그런 자금들이 나중에 성과를 이루면은 이익을 다시 배분해 주는 형태로 갔는데, 그런 이익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투자한 지분만큼의 가치를 이제 회사를 쪼개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투자의 기본은 회사의 가치,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 기업의 이윤을 공유하는 거지, 이익을. 근데 그 회사의 지분을 내가 죽을 때까지 들고 있지 않고, 그럼 난 중간에 누구한테 팔래,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고, 그럼 내 회사 지분을 얼마에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이걸 얼마에 사가. 그럼 그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익은 앞으로 너가 이제 이 정도를 가져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투자와 이익에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객이 이제 좀 바뀐 거죠. 회사의 가치를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 사람이 10,000원이라고 생각했던 가치를 내가 9,000원에 10,000원에 사서 나는 12,000원에 다른 사람한테 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매매에 의해서 차익이 생겨나는 게 그 회사의 가치가 돼버리게 된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의 발전이 이런 것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옛날처럼 종이로 되어 있는 주권을 사고 팔고 했을 때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사고 파는 사람들 간에 그 가격이 매겨지면 그게 이제 그 단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각자 개인이 사고 팔고 있는 그 가격들을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 그러면 누군가가
싸게 생각해서 판 걸 사서 비싸게 팔면 그 회사에서 나고 있는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그 차익으로서 수익이 나겠다라고 되면서부터 이 상승과 하락이 중요하게 된 거죠. 네. 회사의 가치는 그 회사의 이익과 매출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는 건데, 그 가치와는 별도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고, 그 평가하는 그 금액의 차이가 수익이 돼버리는, 그게 이제 상승과 하락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과거처럼 처음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생겼던 것처럼 그 회사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궁극적으로 그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 거래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따라서 상승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회사가 일구어내는 그 수익에 따라서 그 회사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컨센서스라고 하나요? 네. 그 회사의 가치가 중요한 그런 그 주가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고, 예. 근데 매매로 인해서 수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가치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회사가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 연말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계약이 있어. 근데 그 연말에 계약이 있어서 나는 그 계약을 보고 그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현재 10,000원인 주식을 그걸 15,000원에 샀어요. 근데 그 10,000원에 판 사람이 연말에 그 기업이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팔진 않잖아요. 예. 모르고 팔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은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매도를 한다는 거라고 가정하고요. 근데 왜 파느냐? 누군가는 그 기업의 가치를 15,000원으로 평가를 하는데, 누군가는 왜 10,000원에 매도를 하느냐? 왜냐면 그 사람은 그 계약을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 그 다음번에는 계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년을 내다보고 어떤 사람은 2년을 내다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당장 뭐 한 달, 뭐 2달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그 기업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니까 상승과 하락이 생기는 거예요. 예. 누군가는 그 기업이 이번 달 안에 수익을 낼 거야. 근데 그 기업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기간이 단기간일수록 집단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예.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고, 장기간을 보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가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기업의 가치를 투자해서 장기간에 봤을 때 지금 당장 15,000원도 비싼 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는 겁니다. 예. 근데 단기간 보고 자기가 그 예측한 그 기업의 가치의 선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가치보다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도 더 크고 상승도 더 큰 겁니다. 이슈가 있는 기업일수록 상승과 하락이 훨씬 더 커요. 오히려 뉴스가 없고 그냥 조용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상승과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뭐 뉴스가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나와서 그 뉴스를 사람들이 판단하게 만드는 순간 그 기업의 가치는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뉴스가 악재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 악재라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이 있고, 지금 많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 악재는 호재다. 왜냐면 악재가 지나가고 나면 그 악재는 언젠간 이 기업이 극복할 거니까. 예. 이렇게 사람의 심리가 바뀌면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겁니다. 예.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심리 싸움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거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심리 싸움에 개인 투자자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볼 확률이 더 높으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갈 거라는 그 믿음이 갖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기업이 장기적인 가치의 평가를 보고 길게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의 가치에 훨씬 더 평가를 두고, 그렇지만 그 중간에
저평가됐을 때 사고 고평가됐을 때 팔고 싶은 거죠. 예.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장기간이라고 하면 끝도 없어요. 예.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기업이 없어지지 않아야 돼. 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기업이 있는 그 기업을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이 기업은 내가 내가 죽기 전에 이 기업이 먼저 없어질 것 같으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라도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을 개인 투자자하고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승과 하락이라는 게 점점 단기간에 이루어질수록 더 요동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을 볼 때와 주봉을 볼 때와 또 일봉, 분봉 이렇게 볼 때도 보면 상승과 하락이 막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업을 놓고 기업이 초단위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매매를 할 때 내가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 기업이 안 좋게 보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업을 안 좋게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고 이벤트가 없는데도 매도를 하게 되고 또 아니면 기분이 좋아서 막 매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뭐 단타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멘탈 관리, 마음가짐 관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주식은 항상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지만 제가 오늘 매수하고 매도의 이유를 얘기를 드리는 건 그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에 연연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기업을 평가를 해서 그 장기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기업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셔라.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예. 상승과 하락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전처럼 그런 그 기업의 가치로서 그 기업에서 내고 있는 이익으로서 내가 수익을 얻는다는 것보다는 매매로서 수익을 얻는 것, 그 매매의 기준은 기업의 가치가 된다는 것. 예. 그러니까 기업이 항상 상승하고 항상 앞으로서 잘 될 기업들, 내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기업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 더 성투를 하시고요. 행복하게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 마스크 꼭 쓰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